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회 마지막입니다. 통역 모의고사. 원래 오늘은 실강으로 월요일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연기가 되고 혼자서 동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혼자서 사회 부분을 해설해서 들어갈 건데 이 사회 부분이 좀 어려워요. 난이도 자체가 상난이도, 지금 표시가 된 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입니다. 상난이도. 그러니까 중상 정도? 극상은 아니고 중상 정도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하나 쭉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1번 문제는 보통 우리가 보시면 많이 맞췄던 정답률이 한 87%그 정도로 많이 맞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건데 일단 1번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한 자잖아요. 입안을 제한한 자는 기반시설 나오면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죠? 그렇죠.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2번은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을 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죠? 45일이죠.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프로 미달?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 2%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이 3번도 틀렸고, 4번은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헷갈려 하시냐면 시장 또는 군수가 맞느냐, 이게 맞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럼 다음 거 넘어가는 거죠. 5번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도 그렇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조건 자체가 없으니까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 이렇게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지 제일 의문점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처음부터 배웠던 체계대 부분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입안 절차 중에서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게 되는 누가요? 입안권자가. 그럼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누구다? 관할구역의 장, 도시관할구역의 장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 5년마다 맞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의 체계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2번 문제는 우리가 2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난이도 문제. 정답률이 33%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뭐 과감하게 틀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인데 1번은 우리 아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공공에 대한 경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아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개발지령지구 나오면 항상 오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개발지령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죠? 가능한 거죠. 그럼 4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의문점이 생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 이게 맞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는가?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막 이게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조례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정하는, 그렇죠, 건축물이 나와야죠. 높이가 아니고. 정하는 건축물이 나오면 도시군 계획 조례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공식. 이건 정하는 높이니까 정하는 높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하는 건축물 나오면 도시군 계획 조례. 공식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5번이냐 2번이냐가 핵심인데 해설해 보시면 이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합용도지구는 우리 동안 공간장 기억나시죠?
중앙 공간자. 그래서 1번 일반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하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안마시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번하고 3번, 여기서 2번하고 5번이죠.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부분에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2번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새롭게. 그래서 일단은 해설 보시면 일반 공업지역을 우리가 뭐로 복합용도식으로 하게 되면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 가능합니다. 단 공동주택의 아파트라든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유자 시설은 제외라는 거.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노유자 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63% 많이 맞추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일단 1번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맞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합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어떻게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가지 부분에서는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나오면 2분의 1 이상 이건 공식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문제를 실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실수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다 헷갈리지 않고 이거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엔드가 엔드 이고 소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형화로 사용할 수 있죠.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송달을 가름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점수 주는 겁니다. 92%가 맞추셨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치료에 관한 내용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이죠. 20년. 이 지난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은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는 점수 주는 겁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도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96%가 맞추셨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딱 보는 순간에 시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3번 분식가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는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가 아니고 그냥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거죠. 암기장 우리 75번 보시면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바로 기반시설, 그리고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한도.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4번은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물 높이는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도시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도시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많이 맞추셨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일단은 1번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 부분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하고 넘어갈 수 있죠. 2번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하는 날에 7일이 아니고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왜?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이거는 이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는 날이 이거는 며칠? 7일 전까지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한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자는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죠?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번 타인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기겠죠. 그러면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5번. 답은 5번인데 국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와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6번 문제는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틀리는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2번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된다는 거. 토지를 일시 사용하든지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것은 3일 전에, 토지 출입하는 부분은 7일 전에. 아시겠죠? 그것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됐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정답률이 46%인데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죠. 7번 문제 정도는. 국토개혁 이용하는 법령상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개발 행위에 하게 되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절토나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건 개발 행위 맞죠? 그리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개발 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맞아요. 그런데 지목 변경은 당연히 뭐죠? 개발 행위 맞습니다. 근데 전과 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지 분할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건축물이 있을 때는 어디서 적용한다고 그랬죠? 건축법에서. 그래서 디귿 부분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재복구나 재난수습에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했다. 이거 응급조치잖아요. 이것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리얼도 틀렸죠. 그럼 답은 기억밖에 없어요.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로 냈는데 틀리시면 다른 데서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7번 되게 많이 조심하세요.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46%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거 했던 거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그때 물건의 적치 부분에 관한 행태는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가 개발 행위 대상 허가받는 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 토지 분할. 그리고 경작을 위한 경우일 때는 그때 토지 행정 변경도 제외. 그리고 아까 지목이 뭐일 때 변경하는 경우 중에서 뭐일 때 그렇죠. 전과 답 사이에 또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위가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8번 문제는 88%. 8번 문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건데 1번 딱 보는 순간에 뭐 나왔어요? 기준. 기준 나오면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1번 틀렸네요. 2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용적률 강화하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몇 프로? 50% 범위에서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체크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 돼요.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2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조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놓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2번 부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말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용적률에 대한 강화 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강화가 아니고 완화 또는 해제 이렇게 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여기서 기반 1 그래서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 이걸 내면 되죠? 사용 승인 신청 이거죠. 이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자입니다. 그럼 부과했을 때 그 납부해야 될 자는 건축 행위를 하는 자죠. 그래서 그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과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과하는 경우는 부과한 거. 그 부과 받았잖아. 그럼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느냐?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5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 날까지가 사용 신청일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도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9번 문제도 맞추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문제는 새롭게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 없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만 모두 고른 겁니다. 그렇죠? 한 차례만 3년 이내. 그러면 녹지 개발이지. 녹지 개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 총 5년이 되는 거 뭐죠? 지기도. 그렇죠? 지기도. 이거잖아, 이거. 녹지 개발 3년, 지기도 5년. 됐나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걸로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올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정답률이 46%인데 10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거. 이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한 곳이나 꼭 필요한 곳. 그렇죠? 그럼 부족한 곳이나 꼭 필요한 성이 높은 것. 그리고 또 뭐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다 맞습니다. 근데 왜 틀렸냐면 디귿이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집단 나오면 개발이죠. 집단 개발. 그럼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 구역일 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취락은 제외하는 게 아니고 집단 취락만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되는 부분은 집단 취락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그럼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얼.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참고적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11번 문제.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닌데 함정에 빠져서 이것도 허우적거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8%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틀렸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건데 매수 청구를 보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1번 부분을 읽자마자 10년 이내네?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 시행 안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네? 맞는데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시식의 인가 고시일부터가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것은 도로가 있으면 기반시설이 있죠. 그 도로를 어느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자체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때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답은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죠.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는 부분을. 그걸 알려주는 게 통지잖아요. 통지. 그래서 6통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2년 아니냐? 매수하니까 2년 아니냐? 아니죠. 이건 알려주는 거니까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6통지. 6통지 하고 난 뒤에 매수하는 것은 2년 이내에 매수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 때 몇 층? 3층 이하. 그러니까 2층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 맞죠? 4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입니다. 그때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이 시험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이것도 많이 틀렸어. 시험 문제도 58%가 정답률이니까 반은 틀렸다 보는 거예요. 약 한 뭐죠? 58%니까 60%, 40%가 틀린 건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기억나셔야 될 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죠? 제 친구 공짜 좋아하는 공록수도 어디 들어가려고? 그죠? 공록수도 합해학교에 들어가려고 뭐 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냈다. 비용 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게 공이 뭐죠? 공원, 녹지, 수도, 그 다음에 도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리고 학교입니다. 그러면 도로, 공원, 하수도, 폐기물 처리 맞는데 학교도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되는 거 아니냐?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고등학교가 아니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등이 고등학교 아니라고 조심하셔야 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을. 답은 5번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무슨 알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농지법 부분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